신장이 부어올랐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듣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병원 침대 투석기,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이 부었다는 진단이 곧바로 신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진단 결과보다 더 자주 마주한 것은 얼굴에 스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직 걷고 먹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신데도 신장 수치가 나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삶의 마지막이 고통으로 가득 찰까봐 겁이 나는 것이지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 위에 오래된 오해가 겹쳐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은 무조건 나빠진다. 한 번 나빠지면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 결국 투석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들을 수년간 지켜보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진단을 받아도 어떤 분은 빠르게 악화되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이후의 선택과 관리에서 생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발목이 자주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 검사를 받았고 신장 기능이 이미 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은 이제 끝이죠 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이나 무리한 치료가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차분히 조절하고 소금과 단백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갑자기 완벽해지지는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고 그분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과장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신장이 부어있다는 신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령이라도 여전히 지킬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 차분히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저는 이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말입니다. 내려가는 길, 되돌릴 수 없는 길, 그리고 결국 투석으로 향하는 길이라고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년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본 제 경험은 그 생각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신장 질환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장 단계라는 것은 신장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단계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특히 중간 단계나 비교적 진행된 단계에 있는 어르신들일수록 하루하루의 선택이 신장의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반대로 빠르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했던 한 60대 후반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다른 곳에서 조만간 더 나빠질 겁니다. 라는 말을 들은 뒤 거의 포기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이미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태는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무리한 건강식 대신 신장에 부담이 적은 식사로 조정하고 수분 섭취와 활동량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숫자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고 그 안정 상태가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처음으로 숨을 돌리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회복기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에서 말하는 개선은
모든 수치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의 속도를 늦추고 염증과 부담을 줄이며 병원에 실려가는 일을 줄이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 이 안정은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유지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나빠질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는 정보와 태도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무시하지 않고 의료진과 함께 조율해 나가는 분들은 전혀 다른 경로를 걷습니다. 반면 어차피 늙어서 그래 라는 생각으로 관리 자체를 포기하면 신장은 그 무관심을 그대로 결과로 보여줍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매우 솔직한 장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꽤 진행된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곧 끝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출발선이 바뀌었다는 뜻이지 길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길에서는 더 세심한 주의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조절하고 어떤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어왔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식탁 위에서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신장을 붓게 만들 수도 반대로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몸에 좋다는 말이 항상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음식들 중에는 신장이 붓거나 이미 염증이 있는 경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옥살산염, 즉 옥살레이트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옥살레이트는 자연에 널리 존재하는 물질로 채소와 견과류 같은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독이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이미 약해졌거나 과거에 신장 결석이나 염증을 겪은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빠진 뒤 환자분이 오히려 채소 위주의 식사를 극단적으로 늘린 경우입니다. 시금치, 근대비트, 견과류, 카카오가 들어간 건강 간식까지 본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달 뒤 다시 검사해보면 신장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가 있거나 결석 위험이 커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립니다. 이 음식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신장 상태에서는 방식이 맞지 않았습니다. 옥살레이트는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후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정이 생길 수 있고 그 결정이 신장 안에 쌓이면 결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부어 있거나 역과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이기 훨씬 쉬워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대부분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일시적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살레이트가 많은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음식군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영양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옥살레이트가 많은 채소를 생으로 자주 먹는 것보다는 데치거나 끓여서 조리하는 것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일부 옥살레이트가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식사에서 적절한 칼슘 공급원이 함께 있으면 장에서 옥살레이트가 흡수되기 전에 결합해 배출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문제를 듣고 칼슘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충제를 무작정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점은 반복입니다. 신장은 특정 음식 하나에 즉각적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같이 같은 패턴으로 오랜 시간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채소, 스무디, 매일 같은 견과류 간식,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신장에는 서서히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식단에 다양성을 주고 하루 이틀 쉬어가는 날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받는 압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결석을 경험하셨거나 신장이 자주 붓고 염증 수치가 오르내리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옥살레이트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결석 재발 위험을 낮추고 신장 안의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신장이 힘들어질 때 문제는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몸 안에 쌓이는 노폐물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이 다 처리하지 못한 물질들을 어떻게 다른 장기가 도와줄 수 있는지, 특히 장과 섬유질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소변량이나 부족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혈액 속에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노폐물입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노폐물들 중에는 요독성 물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들인데 건강할 때는 신장이 조용히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물질들이 혈액 속에 머무르면서 전신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신장과 깊이 연결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폐물들을 처리하는 역할이 신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힘들어질수록 장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는 신장 수치가 나빠지면서 동시에 변비가 심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연히 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이 느려지면 원래 밖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들이 다시 몸 안으로 흡수되기 쉬워지고 그만큼 혈액은 더 탁해집니다. 그 부담이 다시 신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섬유질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특히 물에 녹는 섬유질은 장 안에서 물과 만나 젤 같은 형태가 되면서 노폐물과 결합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고 전신 염증과 피로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장 환자분들이 섬유질 섭취를 두려워합니다. 칼륨이 높을까봐 혹은 배가 불편해질까봐 아예 채소나 과일을 줄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섬유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 장은 더 느려지고 노폐물 배출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저는 한 70대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만 보면 급격히 나빠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삶의 질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사 내용을 함께 점검하면서 장의 움직임을 돕는 방향으로 섬유질 섭취를 아주 천천히 늘려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비가 완화되었고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신장에는 중요한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신장을 돕는다는 것은 신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장에서 노폐물을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신장은 그만큼 여유를 얻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섬유질 중에서도 특히 신장 환자들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하지만 임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섬유질입니다. 앞에서 장과 섬유질이 신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모든 섬유질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 현장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섬유질 중 하나가 바로 아카시아 섬유질, 흔히 아라비아 검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식품과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비교적 안전한 섬유질입니다. 아카시아 섬유질의 특징은 매우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물에 녹으면 점성이 있는 형태가 되어 장 안에서 천천히 작용하고 갑작스러운 자극이나 복부 불편을 비교적 덜 유발합니다. 그래서 위장관이 예민한 어르신들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식이 조절에 신중해야 하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섬유질이 장내에서 노폐물과 결합해 배출되는 과정을 도와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만성 신장 질환이 꽤 진행된 상태였지만 아직 투석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입맛이 없다고 하셨고 검사 수치만큼이나 일상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약을 늘리기보다는 장 환경을 개선해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아주 소량부터 아카시아 섬유질을 천천히 도입했고 몇 주가 지나자 변비가 완화되고 스스로 몸이 덜 답답하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일상의 컨디션이 안정되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섬유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혈당과의 관계입니다. 이 섬유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과 당뇨를 함께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장에서부터 완만하게 조절되는 흐름은 신장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섬유질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양을 너무 빨리 늘리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고 개인의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어떤 보조적인 방법이든 핵심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신장은 급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선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섬유질이 신장을 대신해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부담을 다른 길로 조금 나누어 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혈액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장의 배출이 원활해지면 신장은 그만큼 숨을 돌릴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여유들이 모여 장기적으로는 병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과 장을 통해 신장을 돕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신장 질환의 진행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넘어서 신장과 전신염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뼈를 생각합니다. 골다공증, 낙상 칼슘 흡수 같은 이야기들이지요. 하지만 신장 질환을 다루는 임상 현장에서는 비타민 D가 단순히 뼈에만 관련된 영양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D는 신장 기능의 흐름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햇빛이나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해도 신장이 이를 제대로 작동하는 형태로 전환해 주지 못하면 몸은 실제로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고령자에게서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 결핍은 조용히 여러 문제를 불러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염증 반응이 쉽게 증가하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며 근력이 약해집니다. 이 모든 요소는 다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제가 임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현상, 즉 단백뇨와의 관계입니다. 단백뇨는 단순한 검사 수치가 아니라 신장의 역과 장치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타민 D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 단백뇨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와중에 자주 넘어지고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셨지만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담당 의료진과 함께 적절한 방식으로 비타민 D를 보완하면서 근력과 균형 감각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혈압과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타민 D를 무작정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비타민 D와 칼슘인의 균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과도한 보충은 오히려 혈관이나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비타민 D는 필요한 만큼 맞는 형태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햇빛 노출 음식,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의료진이 권하는 보충제까지 비타민 D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신장의 염증과 부담을 조절하고 전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의 신장 환자에게는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과장, 그리고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장 질환과 가장 자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당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래됐으니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부터의 관리가 신장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신장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막 걱정이 시작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안정을 목표로 하는 관리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음식 선택장 건강, 비타민 D 혈당과 혈압 관리,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이런 작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차분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숫자로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몸의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에서 나눈 정보는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 질환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하며 주치의와의 정기적인 상담과 검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의료진과 대화할 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치료의 질은 달라집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지 저는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평생 동안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해줄 차례입니다. 작은 습관과 꾸준함으로 남은 시간의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함께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